미야 듣죠, 미야? 우리 둘 담아준 사진을 태워 하나 둘 모아둔 기억을 지워 그만 일어나 가야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난 주저앉고 마는지 쏟아지는 빗물은 날 한치 앞도 못 보게 해 몰아치는 바람은 단 한 걸음도 못 가게 해 벼랑 끝에 서 있는 듯이 난 무서워 떨고 있지만 작은 두 손을 모은 내 기도는 하나뿐이야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아 울먹일 힘마저 없는 것 같아 우리 이별이 꿈이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난 깨어나길 비는지 쏟아지는 빗물은 날 한치 앞도 못 보게 해 몰아치는 바람은 단 한 걸음도 못 가게 해 벼랑 끝에 서 있는 듯이 난 무서워 떨고 있지만 작은 두 손을 모은 내 기도는 하나뿐이야 아픈 내 가슴도 깊은 상처들도 몇 번 널 미워하는데 사진을 태우고 기억을 지워도 날 잊을 수 없나 봐 쏟아지는 빗물은 날 한치 앞도 못 보게 해 몰아치는 바람이 곁에 한 걸음 날 못 가게 해 벼랑 끝에 서 있는 듯이 난 무서워 떨고 있지만 작은 두 손을 모은 내 기도는 하나뿐이야 네, 안녕하세요. 황민우의 음악 산책의 황민우입니다. 이제 선우정아, 스윙스와 선우정아에 이어서 다음엔 누구를 할까? 후보는 이제 두 명 중 하나였어요. 이제 FX랑 아이유였는데요. 역시 아이유가 좋겠다. 왜냐? 아이유를 내가 좋아하니까. 여러분은 이 미아라는 곡을 들어보셨나요? 사실 제가 오늘 좀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이제 막 롤을 좋아하게 된 대학교 후배가 있었어요. 이제 막 롤을 좋아하게 돼서 롤 경기도 많이 보고 롤 선수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롤을 즐기는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좀 인기가 덜한 팀의 서포터 아이디도 알고 있고. 그런데 매드라이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너는 롤을 볼 자세가 안 됐어.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냥 놀라웠던 거죠.
이제 스타 좋아하는데 임요한을 몰라? 이거는 괜찮아. 왜냐면은 임요한이 스타의 역사에서 엄청난 일들을 해냈지만 시대가 2001년도가 가장 이제 2000년도, 2001년도가 전성기인 사람이면은 놀랍게도 지금 2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매드라이프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롤이 온게임넷에서 과거 이제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는 리그를 하면서 가장 먼저 탄생한 스타가 이제 서포터 매드라이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유의 첫 곡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미아를 모를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그래서 미아를 고르게 됐습니다. 아이유의 첫 번째 앨범이고요. 그 Growing Up이라는 앨범에 들어갔네요. 이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미아의 뮤직비디오가 박정현 뮤비 꿈에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늪지대에서 이제 제 기억엔 그랬어요. 아주 안 좋아하는 곡이에요. 애초에 아이유가 박정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김나박이를 아시나요?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가 누구죠? 이수였나요?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의 순위를 매겨놓은 거예요. 이것도 그 공식은 아니고 어떤 가창력을 굉장히 성량이나 음역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조용필이나, 그래 이 사람들이 조용필보다 잘 부르냐, 그 얘기는 뭐 쉽게 대답할 수 없겠죠. 그럼 요건 어떨까? 이 사람이 장범준보다 노래를 잘하냐, 이거는 대답할 수 있다. 아마도 장범준보다 노래 잘한다 라고 할 거예요, 김나박이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러나 봄이 왔다는 걸 알리는 벚꽃 엔딩을 우리가 아직까지 듣고 있고, 장범준은 언제나 장범준만의 멜로디로 그 곡을 냈을 때 탑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창력이라는 단어를 조금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노래를 부르는 힘이니까 성량이나 음역대가 가창력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연기죠, 일종의. 소리도 내고 표정도 있고 노래가. 그래서 아이유는 제 입장에서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박정현류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미아는 저가 좋아하는 곡이 아니지만 꾸준히 저와 이제 스윙스 선우정아에 이어서 아티스트가 앨범을 내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미아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클라이맥스에서 소리를 지른 것도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는 성량이나 어떤 그런 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안 드나요? 좀 필요 이상으로 갸냘프다. 여러분 부르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그게 MBC에서 나는 가수다가 인기를 끌고, 이 나는 가수다는 너무 이제 거물급 그리고 클래식한 가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신세대들로 나가는 가수다를 해보자 해서 처음엔 불의 명곡을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뭐 파티처럼 변했는데 좋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때 첫 게스트가 효린이랑 아이유였어요. 뭐 다른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유가 첫 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다시는 불의 명곡이 나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유라는 가수가 그런 것 같아요. 아이유는 박정현의 뒤를 잇는 가수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뒤를 잇느냐? 조심스럽게 김유나나 이소라, 남자 아티스트 중에서는 G드래곤, 이게 이제 계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스스로를 프로듀싱하고 새로운 음악을 하고 또 그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연기력이기 때문이에요. 연기력. 그래서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당연히 한 번도 못했던 말, 그 노래 뭐였죠? 좋은 날, 좋은 날이 아니고요. 아이유가 변했다? 혹은 자기 모습을 찾았다? 뭐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해야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아이유라는 분이 동안이어도 사실은 거장이죠. 내는 앨범마다 대박을 냈고 또 연기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영화는 안 나왔나요? 나의 아저씨나 이제 호텔 델루나에서 또 명연기를 펼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아이유의 실제 라운드, 나 이제 노래한다, 이런 앨범은 라스트 판타지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곡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이제 이어질 거고요. 그래도 앨범을 골랐는데 너랑 나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Growing Up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온 앨범이네요. 라스트 판타지 2011년에 나왔고요. 이거에 너랑 나를 일단 듣고 오죠. 시계를 보며 속삭이는 비밀들, 간절한 내 마음속 이야기. 지금 내 모습을 해줘도 좋아, 너를 재촉하면 할수록 좋아. 내 이름 불러줘. 점점 새로 비치는 내 맘들 길가 두려워. 가슴이 막 벅차 서러워. 조금만 꾹 참고 날 기다려줘.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되지.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 네가 있던 미래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 내가 먼저 엿보고 온 시간들, 너와 내가 함께였었지. 나랑 놀아주는 그대가 좋아. 내가 물어보면 그대도 좋아. 내 이름이 뭐야. 점점 새로 비치는 내 맘들 길가 두려워. 가슴이 막 벅차 서러워. 조금만 꾹 참고 날 기다려줘.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되지.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 네가 있던 미래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 눈 깜빡하면 어른이 될 거예요. 날 알아보겠죠. 그댄 기억하겠죠. 그래 기묘했던 아이. 점점 새로 비어지는 네 모습 참 좋다. 손끝으로 돌리며 시계바늘아 달려봐. 조금만 더 빨리 날아봐.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을 건봐. 너랑 나랑은 조금 난 맞지. 몇 날 며칠지 모르겠지만 네가 있을 미래에서 혹시 내가 헤맨다면 너를 알아볼 수 있게 내 이름을 아이유의 라스트 판타지 2에 수록된 너랑 나 타이틀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것도 강도가 칼을 들이밀고 들어 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주 싫어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아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친다 이런 곡들을 듣지, 이 정도면 뭐 하는 곡들은 듣지 않아요. 너랑 나라는 게 나쁜 곡은 절대 아니지만 아이유의 진가를 보여준 곡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특히 이 너랑 나 앨범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아이유가 미아 때도 엄청나게 큰 관심을 받았었고, 또 중간에 좋은 날 때도 3단 고음 해가지고 인기가 엄청 났었잖아요. 그래서 너랑 나가 어떤 이 아티스트가 성공하는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은 큰 의미가 없는 앨범일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항상 성공했으니까. 예, 항상 성공한 아티스트가 성공을 했는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잔소리도 엄청 인기 좋았었고요. 성시경님이랑 이제 그대네요도 했었고요. 그런데 너랑 나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미아의 어떤 부분을 좀 들려드리고 싶네요. 곡 퀄리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네요. 쏟아지는 빗물은 날 한치 앞도 못 보게 해. 들으셨나요? 이 클라이맥스 부분에 신디사이저가 빠밤 이제 목숨을 건 어떤 사랑 노래잖아요. 근데 이게 어울리냐고요, 신디사이저가. 안 어울린다고 봅니다. 산티를 곡을 저렴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너랑 나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로 웅장하게 가면서도 아이유에게 요구되는 보컬은 이제 미아처럼 강렬한 그 보컬이 아니라 좀 귀엽고 어떤 소녀의 로망, 꿈 이런 느낌의 가사와 이런 느낌의 창법이란 말이죠. 실제로도 뮤직비디오에서도 어떤 막 늪을 막 해짓고 이런 게 아니라 성에서 춤도 깔끔하게 추고 춤을 잘 춥니다. 분홍신도 정말 미친 곡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분홍신. 너랑 나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말로만 하긴 좀 그러니까. 벌써부터 웅장하죠? 상승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이 드럼은 오케스트라랑 거리가 있지만 애초에 댄스 곡이고 곡 퀄리티가 다릅니다. 애초에 아이유라는 아티스트가 정말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빠른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너무 거대져서 지금 기획사가 로엔이죠. 로엔에서 아이유를 재계약할 때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너 딴 데 가. 우리 너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유가 화가 나서 로엔을 다시 계약을 했대는데, 로엔보다 큰 가수예요. 자기 소속사보다 큰 가수가 있어요. 너랑 나로 돌아가서 인기를 끌었던 이제 앨범 소개로 돌아가면요. 아이유 신드롬을 탄생시켰던 조영철 프로듀서가 총괄 프로듀싱을 맡았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조영철 프로듀서님이 처음 앨범인 이제 Growing Up 앨범을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앨범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이 피처링 진이 보이시나요? 윤상, 김광진, 김현철, 라디, 이적. 여러분은 그 아이돌과 아티스트를 구분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앨범에 피처링이 있나를 봅니다. 이제 젊은 가수들, 아이돌 그룹 특히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사 앨범, 자사 뮤지션들만 이제 피처링을 한다? 그러면은 그 프로듀싱 자체가 그 가수 자체의 프로듀싱인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보컬에서는 더 좋은 가수들이 있을 텐데. 혹은, 뭔가 좀 새로운 그런 곡을 만들려면은 또 새로운 사람이 같이 불러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별을 찾는 아이, 3번 트랙, 별을 찾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김광진 님이 피처링을 해주셨는데, 마법의 성이랑 동경소녀
부른 분입니다. 어떤 국민 여동생의 앨범에 들어가기에는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별을 찾는 아이도 한번 들어줘요. 라스트 판타지라는 앨범 자체가 이전 앨범하고 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앨범은 통째로 듣는 걸 추천드리는데, 너랑 나까지도 어떤 느낌은 이렇게 앨범에 피처링진이 빵빵하고 또 앨범에 좋은 곡들이 많았다고 했지만, 너랑 나라는 곡 자체는 댄스곡이고 여타 많은 아이돌들이 많이 하는 장르잖아요. 그러나 흔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아이유를 말하는, 앞으로의 아이유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고, 그 시도를 굉장히 세련되게 할 것이다. 여러 방식이 있겠죠. 새로워도 파격적일 수도 있고, 뭔가 좀 따뜻할 수도 있겠고요. 슬플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련되게 합니다. 그 흔적을 듣는 곡으로 라스트 판타지의 11번 트랙이거든요. 길 잃은 강아지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눈 떠지는 대로 일어나서 할 일 없이 눈만 깜빡이다.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나는 없어. 내가 없어. 날 쳐다봐줘. 안쓰러운 날 예뻐해줘. 나를 데려가줘. 돌아가는 길을 몰라. 그런 게 있어 난 몰라. 이젠 여기가 내 자리 같아. 그저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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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붙잡아줘. 흐려지는 나를 찾아줘. 날 사랑해줘. 돌아가는 길을 몰라. 그런 게 있어 몰라. 이젠 여기가 내 자리 같아. 그저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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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스트 판타지의 수록곡 아이유의 길 잃은 강아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왜 앞으로의 아이유 어떤 복선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이렇게 우울한 가사와 분위기의 곡을 다른 여자 솔로 아이돌 아티스트에게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희귀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연애 산업이 발전하면서 철저하게 돈으로 연구된 앨범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산업이 발전했으니까 돈을 잘 벌겠죠. 그러면은 앨범도 돈을 잘 버는 앨범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길 잃은 강아지는 앨범에 왜 있냐는 거죠. 이거를 카페에서 듣겠냐고. 이 축 처지는 거를. 너무 축 처지잖아. 이제 아이유가 음악 어떤 셀프 프로듀싱을 하는 아티스트의 길에 접어들 것인데 가장 먼저 나온 흔적이 이 라스트 판타지 앨범이고 그 중에서도 제가 들었을 때 가장 대중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한 곡이 이제 길 잃은 강아지라는 곡이었어요. 그냥 버려졌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국민 여동생이. 이렇게 이제 이 라스트 판타지라는 앨범 자체가 아이유의 행보에서 가장 큰 변화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소개해드리는 곡은 아이유님의 행보보다는 그 곡에 대한 감상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들려드릴 앨범은 제가 선우정아의 It's Okay Dear를 틀어드릴 때 이 앨범은 버릴 게 없는 앨범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의 아이유 버전입니다. 아이유의 정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아이유가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장르 서랍이 있어요. 장르 서랍이 있어. 여기서 아이유를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어디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예, 저는 얼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유는 도시적인 사운드를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일렉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아마 아이유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제일 잘하고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억측을 할 정도로 너무나 세련되게 음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얼반, 뭐 도시의 뭐 그런 뜻이죠. 도시면 또 뭐가 생각나시나요? 모던한 느낌이 되지 않나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앨범이 놀랍게도 3집 모던 타임즈입니다. 이 앨범은 진짜 버릴 게 없는 앨범이에요. 그런데 이제 혹자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무릎이나 반편지인가요? 그런 잔잔한 발라드도 하는데 그 아이유를 얼반 뮤지션에 넣는 게 가당키나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정형적인 알못들 아이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또 생각합니다. 아이유의 어떤 청량한 목소리나 어떤 가녀린 발성이 슬픔이나 애틋함이나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데 탁월하다는 건 동의해요. 그러나 그런 슬픈 노래들은 다 싱글입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 정규에서는 계속 일렉을 하는 걸까요? 이 정도면 설명이 됐을 것 같네요. 자, 참고로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애타는 마음은 없습니다. 올랄라 세션이랑 아이유랑 같이 한 앨범인데 그게 어떤 다음 팟? 지금은 카카오 팟인가요? 거기서 엄청나게 유행을 해가지고 많이 듣는데 저는 그렇게 좋은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모던 타임즈로 돌아와서 최고의 앨범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앨범이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크레파스라는 곡입니다. 역시 모던 타임즈에 들어가는 곡이고요. 예쁜 남자라는 드라마에 삽입된 곡인데요. 예쁜 남자라는 게 이제 천계영 씨 만화가 원작인 드라마예요. 근데 스토리가 진짜 재밌습니다. 정말 예쁜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벌어야겠다,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여자 꼬시는 것밖에 없어. 약간 누님분들한테 이제 돈을 받는, 핑계를 유지받는 그런 역할인데 이제 이 예쁜 남자의 얼굴만 보고 미친 여자가 스토커처럼 이 남자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예쁜 남자가 그 스토커 여자를 종 부르듯이 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사업 수완이 있어. 남자는 없고. 진짜 기가 막히는 스토리입니다. 거기 일단 스토리는 기가 막히는데 좀 기괴하죠. 우리가 평소에 보던 어떤
드라마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기괴한 드라마, 이 톡톡 튀는 스토리의 드라마의 OST는 어때야 할 것이냐? 저번 선우정아 편 때 선우정아 노래 리스트에 들어간 게 이제 마더 OST인 여정이었잖아요. 이 아이유의 크레파스도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나 아까운 곡입니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제 설명을 그만하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타임즈에 수록된 곡입니다. 아이유의 크레파스. 지금 보는 지가 흐르지 몰라요. 한겨울이라면 또 어때요? 너가 다 없어질 만큼 온종일 만져주는 걸. 요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아니래도 사실 알게 뭐야. 서울 공기가 이렇게나 달콤했었나요? 뭐든지 그려요. 다 줘줄게요. 크레파스처럼 색칠해요. Black or yellow 그려줘요. 아무도 보지 못한 그대 맘속 봄까지도 내게만 allow. Sweet line 그려줘요. Touch line 만져줘요. 머릿결 한 올 한 올까지 다 부드럽게 Sweet line 속삭여줘. Feel line 다듬어줘. 아프지 않을 만큼 두 손에 가득 담아줘. Ooh, yeah. 근데 정말 그렇게 내가 좋나요? 이유를 꼭 집어 말해줘요. 대체 나의 어떤 모습이 그대 맘을 홀렸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웃는 내가 귀찮아도 대답해줘. Love Sweet line 그려줘요. Touch line 만져줘요.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다 부드럽게 Sweet line 속삭여줘. Feel line 다듬어줘. 아프지 않을 만큼 두 손에 가득 담아줘. Ooh, yeah. 크레파스 얼룩들이 그대 손에다 묻어 끈적거릴 때까지 아이처럼 계속 뭐든지 그려요. 다 그줄게요. 크레파스처럼 색칠해요. Black or yellow 그려줘요. Sweet line 그려줘요. Touch line 만져줘요. 머릿결 한 올 한 올까지 다 부드럽게 Sweet line 속삭여줘. Feel line 다듬어줘. 아프지 않을 만큼 두 손에 가득 담아줘. 네, 모던 타임즈의 수록곡 아이유의 크레파스 듣고 오셨습니다. 이거 곡은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트로피컬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래가 좀 야하지 않나요?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만져줘예요. 노가 다 없어질 만큼 온종일 만져주는 걸. 스윗 라인 그려줘요. 터치 라인 만져줘요. 그리고 막 끈적끈적 이런 어떤 굉장히 섹시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대상가 애틋한 사이냐 이거를 보여주는 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석한 OST죠. 드라마 자체의 어떤 뉘앙스나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나 이걸 다 녹여낸 정말 멋진 곡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예쁜 남자라는 드라마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진짜 빈손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백지에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 이미지도 정말로 잘 찰떡같이 붙습니다. 이 찰떡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건 뭐 다른 표현이 없을 정도로 딱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 곡들과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이유의 가장 큰 강점은 연기력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유는 미아도 되고 너랑 나도 되고 길 잃은 강아지도 되는데 크레파스까지 되는 사람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연기에 도전하는 거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뭐 과거에는 배우들이 이제 가수 출신 배우들을 좀 멸시하는 뭐 그런 풍습도 있었지만 지금 연기하는 가수들 중에 쟁쟁한 사람들이 많죠. 뭐 가수하는 이제 노래하는 배우도 있지만 차태현처럼 연기하는 가수 이정현, 엄정화, 물론 이제 드라마를 꽉 잡고 있는 아이유까지 어떤 곡을 받아서 그 곡의 감정을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캐릭터에 몰입해서 그 캐릭터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연기력이 좋다 이거는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진심 혼심을 다해서 내지르듯이 노래를 하시는 분들도 멋진 분들이 많지만 또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는 어떤 뭐랄까요, 굉장히 소소하지만 공감되는 음악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이유, 왜 아이유가 김유나, 이소라 다음 아이유냐, 이 연기력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곡들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모던 타임즈가 또 우리가 못 봤던 아이유, 과거엔 못 봤던 아이유를 많이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레파스는 워낙 좋은 노래고 간단하게 설명을 마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모던 타임즈에 있는 좋은 곡을 듣고자 하는데요. 크레파스는 굉장히 뭐 간드러지기도 하고 여유도 넘치는 그런 곡이었잖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휴양지에서 딱 이제 선베드는 아니야. 숙소 침대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시원한 걸 마시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는 굉장히 편안한 곡이었습니다. 신나지만 좀 다른 분위기의 곡, 상반되는 분위기의 곡을 그러면은 들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모던 타임즈에 수록된 곡이고요. 브라운 아이즈 걸즈의 가인이 피처링한 곡입니다. 모던 타임즈에 수록된 아이유의 누구나 비밀은 있다. 내가 누굴 닮았었는지
모던타임즈에 수록된 아이유의 누구나 비밀은 있다 듣고 오셨습니다. 좋은 노래죠. 크레파스의 여유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안 느껴집니다. 누구나 비밀은 있다는 약간 스릴러 같아요. 특히 가인의 보컬이 저는 그 스릴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보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허스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찌르는 듯한 그 수분이 없는 창법이잖아요. 삭삭삭 모래같이 아주 이제 중간 굵기의 모래처럼 고운 모래나. 그래서 가인님의 목소리, 특히 이제 누구나 비밀은 있다 해서 가인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저는 이런 캐릭터가 떠오릅니다. 악녀인데 망했어. 진짜 독한 여잔데 항상 사랑해서 피해를 봐. 그게 가인님이 타이틀 중에 주지훈님이랑 뮤비에서 이제 열연한 곡이 있는데 Fuck You, Fuck You라는 범킨님이 이제 피처링한 Fuck You라는 곡에서도 너무 그 이미지가 강렬해서 저가 피해자라고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가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해피엔딩이 떠오르진 않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 안 좋은 일이 가인한테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사주팔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에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난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구축하기에 좋은 목소리겠죠. 그러면은 아이유는 뭐가 떠오르냐면은 소매치기가 떠올라요. 약간 장난꾸러기, 약간 사기꾼. 연기를 할 때도 이제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 중에서도 다 같은 방식으로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유는 이제 복서처럼 딱 약점만 찌르는 연기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이 완전히 몰입해서 그걸 하는 거 아니라 요구되는 말을 정확히 해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더 많은 요구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을 낼 때마다 계속 새로운 곡을 내는 것 같고요. 진짜 본연의 아이유의 어떤 진국 연기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곡이 나온 동안 검색을 해봤는데요. 크레파스가 예쁜 남자의 삽입곡이라고 했잖아요. 남자 주인공은 장근석이 맞는데 여자 주인공은 아이유였네요. 예. 안 그러면은 OST에서 그 정도의 어떤 깊이가 나올 수가 없죠. 작사도 당연히 아이유가 참가를 했고요. 누구나 비밀을 있다를 들으셨고 다음에 제가 고른 곡은 원래는 모던 타임즈에 있는 입술 사이라는 곡이었어요. 근데 이 곡도 조금 야하고 그래서 혹시 겹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곡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곡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곡이 듣고 싶으시면. 또다시 아이유에 대한 소개를 해버렸네요. 그쵸? 이제 이건 그만해야겠죠. 그럼 뭘 할까요? 아이유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꽤 치명적인 사건 사고였어요. 그때 당시가 언제냐? 네, 이 앨범이네. 채셔. 2015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뭐 댄스라고 장르가 돼 있네요. 이 앨범에 이제 무릎도 있고 푸르던도 있는데 자이언티가 피처링한 레드킨도 있고 좀 다채로운 분위기가 있는 곡입니다. 근데 이번 앨범에서 이제 프로듀싱에 참여를 했다고 앨범 소개에는 나오네요. 아이유 하면은 별명이 이때 당시만 해도 국민 여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유가 동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고가 있지 않는 이상 영원히 국민 여동생이 되겠죠. 잘 안 늙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물론 관리를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노래는 어떤 크레파스처럼 끈적한 어떤 스토킹하는 사랑, 굉장히 집착이 심하고 야한 사랑 노래도 부르고 아이유는 어떤 레즈비언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그렇죠? 왜냐면은 두 명의 여자가
원래 사람에게 우리의 거짓말을 알면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연상이 되죠. 이런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상황 그리고 다양한 야함의 노래를 하는데 자기 별명이 국민 여동생이야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러면은 국민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정면 돌파하는 게 이제 채셔라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 이제 몇 페미니스트 분들께서 이거는 소아성애다 라는 이제 공격을 했고 앨범이 망가졌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EBS의 교육과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육 그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추격자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건 매춘부를 살인하는 영화잖아요. 그런 비교육적인 영화를 만들면 어떡해. 컨텐츠 이제 특히 창작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그 작품이 현실을 닮기 마련이고 현실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 작품도 아름답지 않은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위험한 사랑을 생각한다면 또 그 위험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현실에서 법을 어기면 벌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이 사람이 만든 소설, 음악 그것으로 어떤 왈가왈부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단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총기 연쇄 살인 사건 있잖아요. 학교에서 많잖아요. 그때 시계 태워 오렌지랑 매트릭스랑 철퇴를 맞았어요. 그리고 다크나이트 상영관에서 조커 분장을 한 사람이 기관총을 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영화가 이 사람들의 폭력성을 깨웠냐, 혹은 이 사람이 총기를 쏠 건데 조커 복장을 했냐, 무엇이 먼저냐는 거죠. 당연히 후자잖아요. 아무튼 그러면은 문제가 됐던 앨범을 바로 들어봅시다. 가장 문제가 됐던 곡부터 들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국민 여동생이 아니야 난 이 곡부터 들을까요? 이 문제 얘기했으니까 문제되는 곡부터 듣죠. 아이유의 채셔 앨범에 들어간 곡입니다. 제제. 흥미로운 듯 씻고 나가는 입꼬리 좀 봐. 그 웃음만 봐도 알아 분명히 넌 짓궂어. 이름이 아주 예쁘구나 계속 부르고 싶어. 말하지 못하는 나쁜 상상이 사랑스러워. 조그만 손가락으로 소리를 만지네. 간지러운 그 목소리로 색과 풍경을 노래 부르네. 제제 어서 나무에 올라 잎 사이에 입을 맞춰 장난치면 못사. 나무를 아프게 하면 못사. 제제 어서 나무에 올라 여기서 제일 어린 잎을 가져가. 하나뿐인 꽃을 깎아가. Climb up me, climb up me. 꽃을 피운 듯 발그레해진 저 두 뺨을 봐. 넌 아주 순진 내 그러나 분명 겨우 알았지. 어린아이처럼 투명한 듯해도 어딘가는 더러워. 그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당장에 머리 위엔 햇살을 띄우지만 어렴풋이 보이는 너의 속은 먹구름과 닿아있네. 제제 어서 나무에 올라 잎 사이에 입을 맞춰 장난치면 못사. 나무를 아프게 하면 못사. 제제 어서 나무에 올라 여기서 제일 어린
채셔 앨범의 수록곡 아이유의 제제 듣고 오셨습니다. 어떤가요? 위험이 좀 느껴지시나요? 조그만 손가락으로 소리를 만지네. 간지러운 그 목소리로 색깔 풍경을 노래 부르네. 예. 제제 어서 나무에 올라와. 잎사귀에 입을 맞춰. 장난치면 못 써. 여기서 제일 어린 잎을 가져가.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공격했던 분들은 어떤 해석이냐면은 아이유가 한 뭐 초등학생 정도일까요? 어린 남성과의 사랑을 꿈꾸는구나. 이러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공격 어떤 근거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앨범 커버를 보시면요. 여기 스타킹 신은 남자애 보이시나요? 얘가 제재일 것이다. 그 나의 라인 오렌지 나무인가요? 그 제재잖아요. 얘를 지금 아이유가 지금 얘랑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때도 참 속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그것은 당신의 해석일 뿐이고 아이유가 공표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유가 공식 선상에 나갔어. 기자들이 있어. 그래서 책상 한 두 번 내리치고 얘기해. 저는 초등학생과 결혼하겠습니다. 전 초등학생 보면 흥분을 멈출 수 없어. 이러면은 공격해야 돼. 이거는 공격해야 돼. 그쵸? 왜냐면은 어린 친구들은 아직 자기가 어떤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얻을 수 없는 나이잖아요. 술이나 담배나. 그리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중학생이야. 근데 한 30살짜리 회사원 여자가 와서 나한테 막 컴퓨터 사주고 막 PSP 사주고 그러면은 나 따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30살이랑 중학생이랑 사귀는 거야. 이게 맞냐고.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나랑 다르게 사회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 이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와의 사랑을 막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쳐. 그렇다 치고 미성년자의 사랑 이것도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 30살 그 여자 회사원이랑 얘기를 하다가 너무 잘 통해. 인생 돈만자야. 그래서 결혼해서 오순도순 100년 동안 살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내 사랑은 인정해 주는 거야. 물론 안타깝게도 그런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있다면 아마 아름다운 사랑을 했겠지만 저한테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사회가 복잡하다. 뭔가 누군가에게 철퇴를 딱 내리기에는 주호민 님이 최근에 이제 또 공격을 받았잖아요. 시민 독재에 대해서. 이제는 검열을 시민이 한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섭다. 왜냐면 싸우는 대상이 정부가 아니라 대중이니까. 그래서 막 엄청 욕을 먹었어. 너 1,000원 때 이거 많아 그랬자고. 주호민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호민 님이 한 말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따질 거면은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뭔가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캐서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걸 가져와. 이거는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논의가 아니죠. 그냥 헐뜯기죠. 이 제재도 실제로 저는 어떤 미성년의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접근을 막 무지막지하게 할 건 아니었다. 말도 안 되는 공격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제재를 들려드렸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고3도 미성년자잖아요. 20살은 성인이야. 그럼 대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랑 사겨. 그 고3애랑. 이거 불법이야? 한 살 차이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이때 뭐 23인데 아이유가. 그러면 나는 이 가사 보세요. 이 조그만 손가락으로 소리를 만지네. 간지러운 그 목소리로 색과 풍경을 노래 부르네. 예. 예, 보이시죠? 이거 아이유잖아. 아이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제재가 아이유인지
아이유가 제재왕 대화를 하는 건지 이거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냐고. 제재라는 가사 자체가 굉장히 좀 뭉뚱그려서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근데 노래 자체는 저는 장난기도 넘치고 아이유의 가장 큰 이제 매력인 연기력과 장난기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거 들을 때는 어떤 마인크래프트 솔로를 좀 쭉 만들어 놓고 이제 솔로를 타면서 이 노래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다음 곡은 채셔의 이제 타이틀곡일 거예요, 아마. 23을 들려드릴 건데, 아티스트는 뭐냐?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23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국민 여동생 타이틀에 대한 아이유의 고견입니다. 이건 너무나 멋진 곡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앨범이 단지 이 스타킹 신은 꼬마애 때문에 망가졌다는 게, 아니 스타킹 신은 꼬마애 스타킹도 아니야, 니삭스야. 뭐 뭔지 모르겠잖아. 그냥 뭐 그림 이상한 나라 앨리스 채셔 고양이잖아. 이상한 그림을 막 모아놓은 거잖아. 왜 이 앨범이 저평가를 당했고, 그래서 야유님이 멋진 무대를 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탐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뭐 그렇다고 해서 저가 성격상 뭐 국회로 가서 막 시위를 하고 피켓을 들고 막 그러진 않는데, 그거 소용도 없잖아 그건. 아무튼 23 됐죠? 채셔에 수록된 곡입니다. 아이유의 23. I'm 23, 난 수수께끼 question 목에 맞춰봐요. 응? I'm 23, 틀리지 말기 because 난 몹시 예민해요. 맞춰봐. 한 벌기 숨을 쑥좀 아가씨 때가 났네. 따끈 척해도 적당히 믿어줘. 얄미운 23 아직 한참 멀었다 yeah. 널 잘한 척해도 대충 속아줘. 난 그래 확실히 지금이 좋아요. 아니야 사실은 때려치고 싶어. 아 알겠어요. 난 사랑이 하고 싶어. 돈이나 많이 벌래. 맞춰봐. 어느 쪽이게 얼굴만 보면 몰라. 속만 다다른 표정을 짓는 일 아주 간단하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거든. 여인 척 가는 고민 척 가는 겨 아니면 아예 다른 거. 어느 쪽이게 모두 난 쪽을 골라. 색안경에 비춰지는 거 뭐 이제 익숙하거든. Check it out. 겁나는 게 없어요. 엉망으로 굴러도 사람들은 내게 매일 친절해. 인사하는 저 여자 모퉁이를 들고도 아직 웃고 있을까 늘 불안해. 난 영원히 아이로 남고 싶어요. 아니 웃기 있는 여자가 될래요. 아 정했어요. 난 죽은 듯이 살래요. 아니야 다 씹어볼래. 맞춰봐. 어느 쪽이게 얼굴만 보면 몰라. 속만 다다른 표정을 짓는 일 아주 간단하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거든. 여인 척 참 고민 척 겨 아니면 다른 거. 어느 쪽이게 모두 난 쪽을 골라. 색안경에 비춰지는 거 뭐 이제 익숙하거든. 나 당신 맘에 들고 싶어요. 아주 살짝만 얄밉게 해도 돼요. 나 당신 맘에 들고 싶어요. 자기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아도 돼요. 어느 쪽이게 얼굴만 보면 몰라. 속만 다다른 표정을 짓는 일 아주 간단하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거든. 여인 척 고민 척 겨 아니면 다른 거. 어느 쪽이게 모두 난 쪽을 골라. 색안경에 비춰지는 거 뭐 이제 익숙하거든. 네, 아이유의 23 듣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노래죠. 리드미컬하고 춤추기도 좋고 뮤직비디오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가장 훌륭한 건 가사죠. 제가 말했잖아요. 아이유와 국민 여동생이라는 이미지가 부합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얼반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애초에 어떤 섹시한 것들에 대해서 섹시 컨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노래에서 노래를 들어봤을 때는 자기한테 온갖 소문과 억측들이 있고 이미지는 국민 여동생이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곰이냐 여우냐?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23이란 가사 자체가 어떤 솔직한 아이유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뭐 진짜 솔직한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이 23의 이제 메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래 확실히 지금 저가 너무 기네요. 이거는 저거 따라 부르기에도 시커먼 사람이 부르면은 느낌이 안 살 것 같고 그냥 들려드릴게요. 난 그래 확실히 지금이 좋아요. 아니었어 싫은데 쉬고 싶어. 알겠어요. 난 사랑이 하고 싶어. 돈이나 많이 벌래. 맞춰봐. 어느 쪽이든 얼굴만 보면 몰라. 진짜 멋진 가사 아니에요? 난 확실히 지금이 좋아요. 아니야 사실은 때려치고 싶어요. 알겠어요. 난 사랑이 하고 싶어요. 아니야 돈이나 많이 벌래. 맞춰봐. 이게 뭐냐면요. 아이유는 이제 대중한테 자기를 맞춰보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기 고민인 거야. 난 내 음악도 하고 있고 뭐 예능 나가서도 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어. 그리고 더불어서 돈도 많이 벌고 있어. 사랑을 진지하게 해볼까? 근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이렇게 나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나 이렇게 좋은 음악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23세 아이유는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대중을 가지고 노는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숨기는 노래죠. 사실은 밝히고 숨기고 이게 아이유 특유의 거짓말이 있어요. 아이유 특유의 거짓말. 주간 아이돌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정현돈님과 데프콘님이 진행하셨던 건데요. 아이유님이 이제 가위바위보인가 뭐 게임을 지고 뿅망치를 맞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정현돈님이 이제 센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풀스윙을 때립니다. 그래서 아이유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웃어요. 그거를 이제 많은 아이유 팬들이 저것은 찐 웃음이다. 그 말은 뭐냐? 아이유는 가짜 웃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유의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면은 당신을 속이겠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아도 사람 만날 때 웃으면서 보면 좋잖아요. 그 정도의 선이 아이유가 평소에 하는 어떤 뉘앙스나 그리고 평소에 맞는 캐릭터 나이 아저씨 빼고 것들인데 그렇게 이제 상황에 너무나 맞게 행동하고 그리고 곡에 너무나 잘 붙게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자기 자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너랑 나의 아이유가 아이유냐 누구나 비밀은 있다의 아이유가 아이유냐 그래서 나온 곡이 저는 23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진 뮤지션이에요. 이거는 김유나 이소라의 뒤를 이을 김나박이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벌써 1시간이 넘도록 아이유의 음악을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을 듣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유가 계속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곡이 제일 좋아요. 아이유의 베스트 곡을 뽑으면은 무조건 저는 이 곡을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앨범 자체도 무척 좋고요. 듣기에 팔레트라는 앨범인데요. 사랑이 잘이라고 이제 오영님이랑 같이 한 것도 있고 이런 엔딩이라고 그 드라마에서 김수현님과 연애 그 로맨스 사이였는데 이제 뮤직비디오에 참여해 주셨죠. 이런 엔딩이라는 어떤 조금 서사가 있는 웅대한 슬픈 노래도 있고 여러 곡들이 있는데요. 잼잼이라는 곡을 뽑았습니다. 아이유의 느낌은 아이유가 노래를 부를 때 느낌을 취기로 표현한다면 어떤 걸까요? 고주망태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정갈하고 완벽하게 연기를 해내는 사람이. 근데 술을 안 마신 것도 아니야. 23을 들어보시면은 계속 헛소리를 하잖아요. 아, 맞춰봐. 아, 나 지금이 좋아. 이게 헛소리 하잖아. 알딸딸해서 조금 더 취한 게 아이유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건 공통적으로. 무릎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가겠지만. 그 알딸딸해서 조금 넘은 포인트를 가장 잘 찝어낸 곡이 잼잼이라고 생각합니다. 잼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알만한 사람끼리 이 정도 거짓말에 속아주는 게 아닌가요? 될래 가깐 멍청이 뭐든 해봐요. 우리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마요. 설탕이 필요해. 난 몸에 나쁜 게 좀 필요해. 뜨뜻미지근한 건 그만해. 막 솔직하겠다고 그게 뭐라고. I need some sugar, I need something fake. 진심이란 게 뭐야 난 상관 안 해. 둘 다 알잖아 곧 끝날 텐데 식기 전에 날 부디 한껏 녹여줘. 덮고 그 위에 다시 얹고 또 다시 덮고 그 위에 다시 얹고 또 다시 덮고 그 위에 다시 얹고 또 다시 덮고 그 위에 다시 얹고. 알만한 사람끼리 이 정도 거짓말에 속아주는 게 아닌가요? 될래 가깐 멍청이 뭐든 해봐요. 우리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마요. 설탕 한통 사랑하라. 설탕 한통 사랑하라. 사랑한다고 해. 입에 발린 말을 해. 예쁘게 끈적끈적 절여서 보관할게. 썩지 않게 아주 오래. I need some sugar, I need something fake. 전혀 그런 건 몰라. 자극적이게 굳이 알려고 하지 말자. 의미 그놈의 의미 없어. 다 녹여줘. 덮고 그 위에 다시 얹고 또 다시 덮고 그 위에 다시 얹고 또 다시 덮고 그 위에 다시 얹고 또 다시 덮고 그 위에 다시 얹고 또 다시. 아주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이것 봐 온몸에 묻었어. 사랑 사랑 사랑. Baby make me be sweet. Baby make me so sweet. Baby oh baby make me be sweet. Baby make me so sweet. 알만한 사람끼리 이 정도 거짓말에 속아주는 게 아닌가요? 될래 가깐 멍청이 뭐든 해봐요. 우리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마요. 덮고 그 위에 다시 얹고 또 다시 덮고 그 위에 다시 얹고 또 다시 덮고 그 위에 다시 얹고 또 다시 덮고 그 위에 다시 얹고 또 다시